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카페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노력하신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죠. 노력 되게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둘째? 임신? 서 동생 가진 거 아니냐? 잘 됐다, 잘 됐어. 혹시 그 아이를 의심? 의심하는 거 아니? 카페 사장 아들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 서아가 태어나고 8년 만에 찾아온 둘째였습니다. 불길하다. 왜 그래요? 아니야. 당신 말이야. 뭐야? 그 애가 내 애 맞아.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의심하면 저거부터 의심한다니까요. 뭐라고요? 그 애가 진짜 내 아이 맞냐고. 야 충격이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쳤어요? 마법사다 마법사. 맞다.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이 제어가 안 되나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네.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약이 그러니까. 당신 어디가? 어머. 나 당신이랑 못 있겠어.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요. 서운하지.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운 거예요. 무섭기도 하지. 무서워요. 더 이상은 남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나는 그 약을 한번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먹어봐야 될 것 가져갔어요, 같아요. 지금. 무슨 약인지. 남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어머 어떡해. 절 속이고 돈으로 포장해 저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사기 아니야 사기?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아프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지. 제가 계속 남편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면 제 뱃속에 있는 아이와 친정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그러네. 마침 또 임신 중이야. 전 남편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것도 무서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감하다. 그건 진짜 진퇴양난이다. 와 이거 뭐 경제적인 문제도 크고 그럼. 뱃속에 아이도 맞아. 또 생겼고 애가 지금 뭐 둘인데. 쉽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그 아내 처하신 입장에서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게 살았고 자기가 가장으로 소녀 가장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에 포환이 진 사람이니까 건물도 많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한다는 거기 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할 때 신중하게 서로 잘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 3개월 만에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몸 정도 아프면 뭐 좀 치료하면 낫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심각한 뭔가 정신적인 지병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이 뭐 의처증에다가. 100% 숨긴 건 아니고 충분히 내가 좀 아프다라고 좀 아프다는 얘기했는데. 거하고 저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자분이 더 물어봤어야지 사실. 지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몸이 네. 아프다 아니라 내가 몸이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네. 둘러대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뭐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그 능력치가 떨어진다고 했겠지. 설마 정신병이 있을 거라고. 그래도 상상을 아내분의 못하지, 우리가. 저는 그쵸. 약간 좀 불찰이라고 생각 드는 게 그래도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결혼할 때 건강 그 진단서 이런 거 좀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요즘에 약간 그 젊은 분들이 트렌드처럼 서로 같이 가서 건강검진 해가지고 나눠 갖고 혼인관계증명서도 상세로 떼가지고 서로 왜냐면 전원 사실이나 이런 것들 그치.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 그냥 이런 거 TV에서 보니까 다 한 번씩 교환하는 거래 하면서 좀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해요. 네, 거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정신병 체크를 하고 해요? 아, 근데 그런 거 안 그거는, 하잖아요. 네, 체크는 안 하죠. 그거는 확인이 어렵기도 그러니까 아무리 하니까. 내가 체크를 네. 했었어도 저 정도면 네. 확인이 안 되는데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저런 병. 그리고 나는 사실은 저 남자지만 그 시댁 시어머니. 있잖아요. 네.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렇게 현혹시켜서 몸이 아프고 좀 부족한데 결혼을 시켜서 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은 평생 욕심이지. 옆에 있을 간병인을
네, 그 법률적으로 옆에 구한 거죠. 묶어놓을 구한 수 있는 사람 거죠. 구한 거죠. 뭐 지병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걸 숨겼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시한부 판정을 받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난 결혼할게요라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건 알고 하는 거지. 알고도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저기서 보면 남편이 정신질환은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자도 3개월 만에 결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결혼하지 못했을 터인데 그런 증상이 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사람도 회복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또 부모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아까처럼 뭐 떠맡길 정도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식도 낳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 또 심각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연유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사실 당뇨는 요새 흔한 병이잖아요. 네. 근데 당뇨 때문에 이혼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히 당뇨 때문이다 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뇨 때문에 부부 관계라든지 가족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근데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다 라고는 바로 연결짓기는 좀 당뇨로 어렵습니다.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네. 경우에 네. 가정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뭔가가.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조금만 더 보충을 네네네네네. 하자면 우리가 누구나 질병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이 같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당뇨에 걸렸어. 내가 이것 때문에 몸이 힘들고 해서 경제활동을 못해.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혈당 관리 안 해. 합병증 생겨. 이러면서 나는 힘들어서 집에만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단순히 병이 있다고 문제가 아니라 병이 있는데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질병 유무로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그렇구나.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약간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심했지만 또 치료를 하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남편이 결혼할 당시에 이 남자분이 결혼할 당시에는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이니까 결혼했다는 생각이 전자에 보면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좀 나빠지는데 결국은 그 나빠진 시간이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더 나빠지지 않았나? 개선이 되지 않고 약을 처방을 받아도 그것을 좀 더 아내하고 좀 더 상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지. 그 내가 정신질환이 있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력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자분은 스스로 인지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 하고 나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얘야 우리 애가 이렇다 계속 인지하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네. 그래도 괜찮은 지점 아닌가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얘기를 해야만 하는 중증 질환에 속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리고 아. 이 정도 중증 질환은 본인이 잘못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도 치료에 그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정도의 질병이거든요. 이 질병이. 실제로. 이미 뭐 집에 네.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뭐 하루 네.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둥 뭐 이렇게 네. 막 의심을 한다는데 이게 이미 병이 깊어지고 네.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단순한 문제인 것 같은 게 네. 그냥 지금 너무 심한 거짓말 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계속 일단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여자분은 더 캐묻지 않고 그래 난 이런 금전적인 부분 다 해결해 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결정한 거니까 여자분도 그렇게 남자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어쨌든 내가 결정한 거다. 네. 그 정신병까지는 상상을 못했지. 그렇죠. 몸이 약하거나 그럼 내가 저를 또 케어할 수 있겠지는 이거는 정도라고 그 케어의 단계를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가? 그래서 혹시 어떤 지병이세요? 병명이 뭐예요?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이거는 3개월 동안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전 보거든요. 아니지 3개월 동안 뭐 24시간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치.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이 정도일 텐데 그 정도는 또 정신적인 어떻게 정신적인 병을 질환은 우리가 알 물어볼 수가 수 있잖아요. 있어요. 본인이 밥을 안 해주면 알 모르지. 수가 그건 잘 없잖아요. 보통 모르지. 멀쩡한데. 근데 지금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간 거죠.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자기 친정, 자기가 여태까지 어렵게 살아왔던 맞아.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정말 백마탄 왕자가 약간 몸이 약하다는 것 외에는 평생을 살 수 있어. 왜냐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건물에 살아. 여기에 여자는 혹해서 그거에 중요치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건 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내가 곤궁한 상태라는 걸 알고 더 잘 속을 수 있다는 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사실은- 현혹한 거지. 네, 맞아요. 그거를 아내 쪽에 좀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아내 쪽이 훨씬 더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생각해요. 의견 좀 저는. 약간 분분한데요. 예.